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하기 이런 얘기했어요. 연구 과정하고 논문을 쓰는 과정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연구하는 과정을 정리해서 내는 거가 논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연구 과정은 없어지고 쓴다만 생각해서 힘든 거예요. 자,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어떤 연구를 해야 될지 먼저 내가 정말 궁금한 게 뭔지라는 거를 구상하는 단계를 하죠. 그래서 이 단계가 있어요. 내가 궁금한 게 뭔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는 내가 정말 궁금한 걸 해결하는 연구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쓴다 과정은 내가 정말 연구한 것들을 정리해서 쓰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세 개로 제가 구분을 했어요. 자, 맨 처음에 내가 무엇이 궁금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는 마인드맵을 먼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게 궁금하고 내 머릿속에 너무 복잡하게 있는 거를 글로 한번 꺼내는 작업을 해요. 글로 꺼내고 나서 이게 연구거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키워드를 넣어서 뭐 팝핑이면 팝핑, 뭐 음악과의 상관성이면 상관성 이런 것들을 선행 연구의 제목에 넣어서 그냥 봐요. 아, 이런 것들이 정말 논문이 있네. 개념이 좀 걸스힙하고는 섞여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념에 대해서 논문을 치니까 개념만 연구한 것들이 나와. 아, 이런 것도 연구가 될 수 있는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거가 이 선행연구 제목으로 검토하는 거야. 아, 깨달았어. 그러고 나면 가제목을 지어요. 아, 걸스힙합의 개념에 관한 연구, 개념 정의에 대한 연구를 가제목으로 적고 나면 지금부터는 이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 제가 아까 마지막에 어떤 얘기 했냐면 돌멩이를 하나 얻는 거가 제 연구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걸스힙합의 개념 정의에 관한 연구라고 가제목을 세웠는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나의 제목과 똑같진 않지만 이걸 읽으면 해결될 것 같다라는 거가 여기에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걸리면 난 연구를 하면 안 돼요. 그쵸? 근데 기존 연구를 검토를 하는 이유는 아, 내가 말하고 하자는 이 결정적인 말은 없는데 이 근접에서는 좀 있구나. 근데 어느 정도 근접까지의 연구들이 있구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시 선행연구 검토를 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되고 나면 난 이제 공부해요. 공부를 내 머릿속에 알파고처럼 채워요. 자,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나 청양고추를 활용한 떡볶이집을 차려볼래. 그럼 다 알아. 우린 떡볶이를 많이 먹어봤다는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청양고추가 매운맛이라는 것을 낸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안다라는 것도 경험에 의해서 공부가 된 거지 논문은 말로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어떤 것까지 말해야 돼? 너랑 나랑 대화를 할 때 내가 야, 청양고추는 이런 맛을 내고 이런 효과가 있고 매운 강도는 몇 도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어떻게 얘기해? 야, 그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되잖아요. 좀 핵심만 대한 얘기해. 이렇게 되는데 논문에서는 쓸데없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생각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가 좀 차 있어야 돼. 쓸데없는 잡학다식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 배경을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자, 공부랑 쓴다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공부는 뭐 요거 읽고 나서 저거 읽고 나서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냥 다 읽어요. 우리가 경험이라는 거를 떡볶이집이라는 경험이라는 걸 설계해놓고 경험했어요. 먹고 싶을 때 그냥 반복적으로 먹으면서 경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라는 거를 그냥 읽으세요. 뭘 읽어야 돼? 뭐든 읽으세요. 논문도 읽고 신문도 읽고 잡지도 읽고 블로그도 읽고 카페글도 읽고 이거 여기에 대한 정보를 좀 써요. 그러고 나면 내가 공부가 되고 나서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쓰기 단계가 있어요. 연구 단계가 있었고요. 연구 전체 단계가 있었고 논문을 쓴다 단계가 있었고 주제를 잡는다는 거가 있었어요. 근데 주제를 담는 단계가 통과되고 나서 연구를 한다 과정에서 이제 쓰기 단계가 등장하는 거예요. 믹스돼 있죠. 자, 쓰기 단계에서 쓰기 위해서는 항상 읽기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기, 자, 난 논문을 쓴다가 아니라 논문을 쓴다가 되면 항상 읽었다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문을 서론을 썼어. 왜 서론부터 써요, 선생님? 이론적 배경을 읽었는데 이론적 배경부터 쓰면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나는 학위 논문을 쓰는데 이 학위 논문의 결정권자는 지도 교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은 이렇게 어수선한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연구가 왜 필요하다는 논리적인 글을 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부터 써놓으면 만약에 교수님 서론에서 뒤엎으면 이론적 배경을 다시 써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론을 먼저 쓰는 거예요. 교수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1차 검토를 하기 위해서 서론을 쓰고 나서 교수님이 오케이 너 이거 너무 잘했어 넘어가면 돼요. 너 이거 너무 좋은데 이제 작품이라고 제가 예시를 들게요. 너 이거 너무 좋은데 앞에가 너무 루즈하지 않니? 그러면 앞에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니까 이 단계만까지만 가서 앞에 부분에 어떻게 효과를 줄 수 있을까를 공부해서 다시 써서 넘어가면 돼. 야 너는 사람 대중이 좋아하는 거는 임팩트가 있어요. 넌 지금 너무 서정적이야. 다 갈아엎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주제자료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교수님이 오케이 노라는 게 있어요. 물론 교수님이 이런 걸 지도하는 거 아니고 지도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학자시니까 그분이 결정해서 오케이 노 계속 해봐라. 너 이런 거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오케이가 받았어. 그럼 오케이를 받고 나서 나는 이제 이론적 배경을 써요. 이론적 배경을 공부를 했는데 이론적 배경을 쓸 때는 수준이라는 걸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스트릿 댄스 안에 개념이 들어가고 종류가 들어가고 특성이 들어가고 종류 안에 화펜이라는 게 들어가고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관련 전공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라서 그렇고 만족도, 진로, 경영이라는 거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념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써주는 거가 이론적 배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강의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춤을 출 때와 한 번 어설프게 가르쳐 볼 때랑 그 다음에 또 뭐가지? 내가 작품을 한번 창작해보고 나면 그 춤을 출 때 깊이가 조금 더 있어. 실력이 는다고 그랬어요. 자, 읽었는데 글을 쓰고 나면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서론을 다시 써요. 자, 서론이 우리 논문 쓰는 과정에서 서론을 쓴다가 서론만 유독 반복된다고 했어요. 서론은 내가 가장 처음에 쓰는 글이지만 사람들은 반대로 가장 먼저 읽는 부분이 서론이기 때문에 이 서론은 굉장히 잘 써야 된다. 내 논문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한 번에 잘 전달돼야 된다. 농축돼야 된다. 그럼 농축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우려내져 있어야 된다는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냥 설렁탕 공급 파트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 번 써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네 번 써서 여기가 정말 원하는 바를 한 번에 드러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은 만약에 내가 춤을 추던 애가 한 번 가르치고 한 번 창작해낸 경험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론을 한 번 더 쓰면 좀 좋아지겠죠. 어떻게? 수업 중에 학생들이 꾸벅꾸벅 존다라는 것은 졸려한다는 거다. 수업 중에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업 중에 학생들이 꾸벅꾸벅 존다라는 것은 수업의 질이 낮다라는 거다. 라는 거 정도의 표현이 조금 더 짙어지는 거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작업을 하면서 나는 두 개의 일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 너 이거 해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예시를, 저는 디자이너라고 얘기했죠. 이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디자인 기획자예요. 기획자인데 디자인 기획자는 이 공간을 어떻게 연출해내겠다라는 의견도 되지만 실제로 실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서론을 쓴 거는 클라이언트한테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겠습니다라는 기획서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획서를 냈을 때 이 클라이언트가 오케이라고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실행이 이제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림만 그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목공수, 누가 가장 못을 잘 치고 누가 페인트를 잘하고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내가 전체 견적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가 맞고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실행하는 부분의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글쓰기 말고 이 부분 되게 재밌어요. 공부 경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설문지를 하든 인터뷰를 하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예시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 방법을 결정하는데 자 여기서 다시 절로 갈게요. 연구 방법을 결정을 하는데 이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 방법들이 튀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고 탈락되고 수락되고 탈락되고 수락되고가 있어요. 근데 이 연구 방법 쓰기 단계에서는 탈락된 것들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탈락된 건 내가 10곳이 정해졌고 10곳에서 5개를 뺐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연구 방법 자체가 뭐 저기서 내가 여기서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포인트가 바뀐 경우에 내가 만족도 비교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뭐 차이 분석을 바꿨다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방향성에 대한 건 그냥 처음부터 빈도 분석을 예상했던 것처럼 연구 방법을 써주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선택과 탈락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거가 실제 실행하는 거잖아요. 인터뷰를 사실 처음에 열면 박사님이 좀 해주기로 했다. 아니 뭐 어떤 대가가 해주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고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기로 했는데 아파가지고라고 쓸 필요가 없다고. 처음부터 그 사람이 제외되고 다른 사람이 했던 것처럼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연구 방법을 결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과 연구 방법을 쓰는 단계는 또 다르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내가 쓰고 서로는 쓰고 있어. 쓰고 있으면서 나는 업체를 알아보면서 돈도 주고 진행을 시키고 있어. 돈도 받도록 하고. 자, 하면서 연구 방법이 다 결정이 되고 이제 우리가 그 인테리어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이제 딱 공사 기간. 공사 기간 동에는 이미 나는 선정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그쵸?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연구 방법을 쓰는 거예요. 회상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했지? 그다음에 이렇게 기록하듯이. 그럼 이 중간중간에 메모를 주로 잘 해놓지 않으면 이걸 못 써요. 아, 내가 또 왜 이걸 했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중간중간에 어떤 이유로 이런 것들이 탈락되고 얘가 선택되고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상세하게. 그 연구 방법을 써요. 쓰고 나서 연구 결과를 이제 뽑아내죠. 연구 공간을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거죠. 실행을 할 때 이 연구 결과는 내가 시킨 대로 뽑아내는 거고, 이때는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했어요. 이건 연구 방법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 결과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 안 된다. 근데 연구 결과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목차에 연구 결과 및 논의라고 해요. 나는 이 연구 결과 같은 논의를 섞어 쓰겠다 하는 경우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질적 연구. 딴 집은 거의 통계 연구, 조사 연구에 방향이 맞춰 있었고, 질적 연구는 논의라는 캐릭터가 따로 없어요. 연구 결과에서 바로바로 해석을 해요. 자, 질적이 뭐예요? 답이 있어요. 질적 연구는 원래 시작부터가 두리뭉실해요. 질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질적 연구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구자 자체를 신뢰하고 쓰는 게 질적 연구예요. 그래서 보통 내가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이 알고, 연구는 사실 이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 배우는 단계에 100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가장 표준된 70%의 방법을 제가 머릿속에 넣었어요. 가장 일반적인 거, 선생님이 많이 할 만한 거.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질적 연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달라져요. 여기서 바로바로 자기 의견을 내셔도 돼요. 근데 원칙이 뭐예요? 내가 연구 방법에 연구자인 나는 이 정도 오랫동안 여기에서 경험이 있었고, 나는 현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내가 판단하는 거가 얼만큼의 신뢰가 있다는 걸 입증해줘요. 연구자인. 그러면 연구 결과에서 논의라는 반대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 결과에 나중에 질적 연구 조금 다르게 써요. 자, 그럼 연구 결과에 우리는 사실만 적어요. 사실만 적고, 그 다음에 질적 연구는 연구 결과라고 제목을 하지 않아요. 바로 함의, 뭐뭐에 나타난 함의, 뭐뭐에 나타난 뭐 특이성 분석 이렇게 들어가요. 결과 제목이. 그래서 질적 연구는 연구 결과라는 제목이 아니라 그런 딱 뽑아내는 그 주제적인 표현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바로바로 해버려요. 특성까지 뽑아낸다고. 누가 연구자가. 그래서 연구 결과라고 붙은 이 챕터에서는 절대 자기 생각을 적지 않아요. 논의에서 자기 생각을 적는다, 안 적는다? 적는다. 그런데 뭐에 근거해서? 선행 연구에 근거해서. 선행 연구가 똑같아야 돼요. 내 연구 결과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 같았을까? 내 연구가 왜 선행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했었을까? 왜 내 연구가 선행 연구와 전혀 다를까?를 이유를 내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써주는 건 논의예요. 결론은 전체 연구를 종합해준다. 첫 번째 목차, 이 연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달라. 이 연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방법을 진행해서 다음 같은 연구 결과를 했다. 자, 연구 결과 1, 2, 3, 4 있죠. 그러니까 결론의 첫째, 둘째, 셋째는 연구 결과 목차의 첫째, 둘째, 셋째가 일치해야 되고, 연구 목적에서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1, 2, 3을 밝혀내겠다는 건 일치돼야 돼요. 순서대로 맡기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연구를 할 때 알고 싶은 게 3가지였으면 결론에 딱 3가지가 나와요. 내가 연구 목적에서 알고 싶은 게 1가지였으면 연구 결론에 1가지가 나와요. 답을 내려줘야 되지. 하나를 알고 싶다 그래놓고 하나 플러스 알파 베타를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전체 논문의 통일성, 일치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론을 쓰고 나면 재원이라는 걸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연구 과정에 얻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후속 연구죠. 후학들을 위해서 너네 내가 연구하는 것에 나는 주제가 이거였기 때문에 이거밖에 못했는데 이런 연구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 또는 내 연구의 제한점은 이거에 있어서 내가 제한을 두고 이것만 연구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좀 해라. 그래서 재원을 쓰는 방법은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 두 번째, 내가 맨 처음에 연구 방법을 제한하는 거. 제한을 풀고 연구해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쓰시면 돼요. 이제 되게 빠르게 얘기했어요. 3번 들었어요. 아시겠어요?